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밤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동양고전의 정수이자 시대를 초월한 전략서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모공편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을 넘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인간관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전략과 통찰력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계략을 먼저 사용하여 상대를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예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라고 손자는 강조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결정짓는 것이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명 손실이나 자원 낭비를 막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억지로 이기려 들기보다는 지혜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모공편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모공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손자는 온전한 승리, 즉 전승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전승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얻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이겼더라도 큰 상처만 남는 영광이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그런 승리를 비싼 대가를 치른 패배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꼽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고도로 발달된 정보전, 능숙한 외교전, 그리고 전략적인 협상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손자는 역설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공편에서 말하는 구체적이고 현명한 전략들을 하나씩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상병벌모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전략은 적의 계략을 미리 알아내고 깨트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적이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고 그들의 의도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마치 바둑이나 체스에서 상대방의 수를 몇 수 앞서 읽고 그에 대응하는 최적의 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들의 계략을 봉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넘어 능동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지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차벌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전략은 외교를 통해 적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주변 국가나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적을 외롭고 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고 지원 세력을 차단하여 싸울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죠. 이 전략은 현대의 국제관계나 복잡한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망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노력과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입지를 좁히고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차벌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명 손실이나 막대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승산이 확실할 때만 군사적인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하며 그마저도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피해야 할 전략은 기하공성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병력과 막대한 시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이 소모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군의 피해도 실로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하게 방어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대가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성을 공격하기 전에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 싸움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손자는 싸움을 최대한 피하고 지혜를 사용하여 이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힘보다 정신적인 우위, 전략적인 우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모공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 줍니다. 만약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안다면 싸움에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반대로 적도 모르고 나 자신조차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고 손자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업 현장,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든 혹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든 상대방의 입장과 능력, 동기 그리고 취약점을 면밀히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의 강점과 약점, 역량, 그리고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하며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의 정신은 자기 성찰과 외부 분석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는 비단 군사 전략이라는 좁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경영 전략, 효과적인 리더십, 심지어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자기 개발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놀랍도록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 간, 기업 간 외교와 협상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인간 본성에 기반한 손자병법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지혜 달팽이 지달의 스타일로 모공편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혜 달팽이 지달 스타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지혜는 손자병법의 전략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탁월한 상황 판단 능력을 상징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달팽이는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모공편이 강조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은 당장 눈앞에 빠른 승리만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달팽이의 지혜와 놀랍도록 잘 연결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하게 나아가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태도입니다. 달팽이가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전략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달 스타일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달팽이의 특징을 종합하여 손자병법의 심오한 전략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삶의 환경과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끈기 있게 기다리며 본질을 파고드는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 안에서
손자병법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적용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달려들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상황 전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있으며 각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달팽이 지달 스타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매일같이 다양한 문제들과 도전들에 마주합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명하게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의 깊은 지혜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 지혜. 달팽이 지달 스타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손자병법 모공편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당장 눈앞의 단기적인 승리만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고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지혜 달팽이 지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현명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작은 영감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도 깊은 생각과 함께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